권영철 기자의 기자수첩 Y뉴스로 넘어가 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Y뉴스에서는 좀 큰 담론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네, 좀 뜨거운 감자 개헌론에 대한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개헌론. 김현정 앵커는 개헌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개헌론이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요. 예, 그렇죠. 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예, 개헌론이 참 뜨겁습니다. 87년 6월 항쟁으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진 뒤 27년이 됐죠. 예. 그동안 수많은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그리고 야당에서도 또 CBS가 현역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한 249명 중 231명이 90%가 넘는 국회 개헌안 의결 정족수 3분의 2가 넘는 사람들이 찬성을 했죠. 맞아요. 그래서 개헌 이번에는 정말 성사될까 이렇게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성사될까? 권영철 기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세요? 일단 예. 국회의원들이 249명 중에 231명이 찬성한다고 했는데? 개헌이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어떻게 개헌할 것인가의 강론에 들어가면은 정치권은 백가쟁명식이 됩니다. 개헌이 쉽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저는 4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요?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 예. 반대는 아니지 않아요? 지금 시기가 너무 이르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결국은 대통령 힘 빠지는 게 싫다 이런 얘기일 텐데.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 예. 그 얘기가 그 얘기일 테고 현직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중단하고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 이러는데 여당이 개헌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을까? 여기 한 가지 첫 번째 걸림돌이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는요. 개헌 논의가 정치권에서만 맴돌고 있다는 점입니다. 87년 6월 항쟁으로 9차 개헌이 이루어졌죠. 예. 그 이후에 여러 차례 개헌 논의가 있었습니다. 90년 3당 합당으로 내각제 개헌이 협상 카드로 거론됐고, 예, 예. 97년에 DJP 연합도 내각제 개헌 약속을 했다가 파기됐죠. 그렇죠.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지만은 한나라당 당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고요. 예. 이명박 정부도 3년차부터 이재호 의원이 개헌 전도사를 자처했지만 안 됐죠. 사실은 좀 늦었죠. 그때 3년 차에 주장을 했습니다. 이 모든 개헌 논의가 정치권에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안 된 겁니다. 서강대 임지봉 교수는 이번 개헌 논의는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인들의 게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부글부글하고 국민들로부터 동력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그 모양새가 아니라는 점 지적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국민들의 호응이 없다는 점입니다. 같은 맥락이네요. 예. 개헌 논의가 아무리 활발하더라도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하잖아요. 국민 투표 있습니다. 예, 국민의 이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개헌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이상에는 87년처럼 호언철폐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던 국민적 요구처럼 그렇게 분출하지 않는다면은 어려울 거다. 예. 새누리당 김문수 혁신위원장이 저보고 헌법을 바꿔달라고 하는 사람 못 봤다. 이런 얘기를 했죠. 헌법학자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도 국민적 요구가 분출되거나 국가가 위기 상황이거나 하는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나는 안 된다고 본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홍준표 경남지사는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없어서 개헌하기 어렵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번째로 어렵다고 보시는 이유 뭐죠? 현실론인데요. 지금 국회의 정치력으로 헌법 개정안에 합의할 수 있을까? 정치력? 예. 세월호 특별법 전국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9일 날 스스로 세월호 특별법과 별도의 특검이 필요하다. 국민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했죠. 그런데 5개월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하. 지금도 10월 말까지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하기로 했지만 새누리당의 버티기로 아직도 진전이 없습니다. 이런 정치력에 글쎄요. 이런 정치권이 지금 그 복잡하고 미묘한 헌법 개정안에 합의할 수 있을까요? 과연 풀 수 있을까? 이 정도 정치력으로 네. 그런 말씀.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개헌 이번에도 불가능?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어렵다는 것이지 불가능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또 무슨 차이입니까? 가능한 조건을 맞추면 가능해질 겁니다. 자, 첫 번째. 예. 국회가 헌법 개정에 대한 여론 수렴과 각계의 여론을 청취해서 헌법 개정안에 합의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반대하더라도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똘똘 뭉치면은
가능하죠. 예. 그런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개헌 발의에 나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서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고. 예. 현직 대통령이 개헌에 적극 나선다면은 개헌은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선을 분명히 그었는데 블랙홀이다. 그건 안 된다. 그게 이제 정치력이고 정치권이 풀어야 될 문제겠죠. 아하. 개헌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고 예.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개헌이 시급한 문제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예. 그러니까 87년 상황은 체육관에서 뽑는 간선제로는 우리의 권리를 빼앗긴 거니까 우리의 권리를 되찾자. 독재를 타파하자. 이런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뭐 헌법 조문의 일부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헌법을 개정할 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냐. 이 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국민들은 지금의 정치적인 문제가 정치권의 탐욕 또는 무능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지 헌법이 잘못돼서 정치가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보진 않잖아요. 제도 탓이라고 보는 것보다 사람 탓이라고 보는 경향이 그렇죠. 더 크다는 거죠. 바로 그 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지 않고는 그 문제를 푼다면은 헌법 개정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군요.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네. 어쨌든 이렇거나 저렇거나 지금 개헌 논의가 나오는 이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개헌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헌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의 정략에 의해서 뭐 권력 구조나 바꾸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기득권, 정치 물론 국회의원들이 계속 해먹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차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지금의 양당 체제에서는 뭣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개헌이 그런 방향으로 흐르지는 않겠나.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거니까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국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개헌 전도사라 불리는 이재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죠. 개헌을 오늘 당장 하자는 게 아니다. 예, 예. 공청회를 열어서 국민의 여론을 들어야 하고 선진국들의 개헌 사례도 모아야 한다. 예. 국회가 이런 논의를 시작하자. 그래서 선거가 없는 내년에는 반드시 통과시키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90%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반드시 어떤 정략적인 이유, 개인적인 이유 차원은 아닐 거예요. 네.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국민들이 그것을 알아야 알고 알 수 있는 자리, 토론의 자리도 많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언급하자면은 연세대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87년 체제는 독재 체제를 정상화로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체제에 대한 명과 암을 제대로 극복하고 성찰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87년 체제의 헌법 개정이 논의되고 진전이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